자, 이번 시간은 확률의 뜻과 기본 성질,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자, 확률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죠?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하여튼 배우죠. 됐습니까? 자, 일단 봅시다. 확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 것이다. 확률이라고 하고, 자, 고등학교 확률은 항상 PA 이렇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PA로 나타내는 거야. 자, P 있죠, 그죠? probability의 첫 글자 P라고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수학적 확률. 자, 확률의 기본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확률의 기본. 자, 전제 조건을 한번 봅시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근원 사건에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조건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에 이 전제 조건이 다 깔려져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원 사건의 개수가 무한계, 즉 근원 사건이 무한집합이래, 표본 공간이. 그렇다면 확률은 무조건 0이겠죠, 그죠? 왜? 무한대분의 상수가 나올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다면 기본적으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주사 얘기했었는데, 자, 주사위를 한쪽을 싹 이렇게 모서리를 조금 깎아가지고 그쪽이 잘 구르게 만들어 놨대. 그러면 주사위의 6개의 면이 그러니까 6개의 면이 나올 그 확률이 같다고 기대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그걸 한 6억 번 정도 던졌대. 6억 번 정도. 6번 던지면 한 번 안 나오겠지. 6억 번 정도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는 거의 1억 번에 수렴하게 나오냐? 안 그럴 거라고 주사위를 조작을 해놓으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이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PA는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모의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분자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자, 사건이라는 건 앞에 뭐라고 정의했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죠? 자, 이게 확률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수학적 확률의 정확한 정의.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얘를 뭐라고 배웠느냐? 자, 중학교 때 잠시 배운 거를 한번 봅시다. 중학교 때는 얘를 경우의 수라고 배우죠. 경우의 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야. 경우의 수는 유사하긴 해.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랑 경우의 수는 유사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하나 던질 때 혹은 주사위 하나랑 뭐 동전 하나 던질 때 이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사위를 2개 던지거나 동전을 2개 던지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예를 들어서 자, 500원, 100원을 던진대. 자, 잠시 설명을 조금 하고 갈까요? 자, 경우의 수에서 자, 이런 거를 봅시다. 동전을 던지는데 500원, 100원을 던지는데 자, 경우의 수에서 동전 500원, 100원 2개 던진대. 그러면 자, 이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뭡니까? 4가지죠, 그죠? 앞, 뒤, 뭐 뒤, 앞, 뒤, 뒤. 됐습니까? 자, 이때는 경우의 수를 따지나 혹은 근원 사건의 수를 따지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한 거. 동일한. 자, 같은 동전 2개를 던진데 같은 동전 2개. 이때는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자, 이때는 경우의 수가 엄밀히 따지면 3개가 되는 거야. 자, 모두 앞, 모두 뒤, 그 다음에 앞뒤.
왜 그런가 하면 앞뒤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버리면 앞일 확률이 앞뒤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4개 중에 2개가 앞뒤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근원 사건으로 따지면 4개가 됩니다. 4개. 여기 가면 똑같은 동전일지라도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동전 1, 동전 2로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시겠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줄까? 이런 주머니 안에 흰 공이 7개 들었고 검은 공이 3개 들었다 칩시다. 자, 꺼낼 때 공의 색깔, 자, 경우의 수로 따지면 2가지죠. 2가지. 흰색 아니면 검은색밖에 안 나오죠. 색깔로 따지면.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근원 사건, 우리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근원 사건으로 따지면, 근원 사건에서는 이 7개의 흰색, 완벽하게 동일한 흰색 공이지만 얘를 흰색 1번부터 흰색 7번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검은색도 검은색 1번부터 검은색 3번까지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원 사건에서는 10개가 되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할 때는 동전이면 이렇게 다른 동전을 쓰는 거야. 자, 주사위 같으면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경우의 수랑 근원 사건이 똑같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 이런 문제는. 됐죠? 자, 중학교 때 경우의 수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밑에 이제 달려 있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단 모든 발생하는 빈도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 적혀 있는데, 자, 고등학교에서는 경우의 수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원 사건이라는 말을 써야 돼. 됐죠? 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이게, 자, 봅시다. 우리가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주사위 1 나올 확률이 뭐냐? 6분의 1이죠. 그러면 6번 던지면 한 번 나와? 그건 아니지. 그죠? 하지만 얘를 600번 정도 던지면 거의 6분의 1에 이제 근사하게 나와. 6,000번을 던지면 더 6분의 1에 가까이 나오고, 한 60만 번 정도 던지면 거의 6분의 1에 수렴하게 나온다고. 그게 수학적 확률이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통계학적 확률이야. 통계학적 확률. 그래서 그 시행을 충분히 크게 한다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아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기에 적혀 있죠. 그죠? 어떤 사건 P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시행에서는 충분히 크게 하면 일어나는 상대도수는 수학적에 가까워진다. 사실 알려져 있다.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무한히 크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무한히 크게 할 수 없으므로, 자, 충분히 크게 하면, 아까 말했죠. 그죠?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야. 그럼 6번 던지면 한 번 나오냐? 안 나오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그걸 한 600번이나 6,000번이나 한 6만 번 던지면 거의 1이 나오는 경우를 세어보면 그게 6분의 1에 아주 가깝게 나와.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확률이 기본 성질.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거. 자, 임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이라는 건 항상 0 이상 1 이하입니다. 그죠? 자, 확률이 1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건 확률이 1이죠. 그죠?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여기 있죠. 그죠?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PA는 1이죠. 됐습니까?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는 뭐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그죠? PA는 제로죠. 그죠? 그래서 PB는 제로다. 이런 거지. 됐습니까? 자, 문제를 간단한 거나 보고 갑시다. 자, 1번.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일에 이때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이므로 얘는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 수는 몇 개입니까? 36개죠. 그죠? 중학교 문제도 사실은. 자, 서로 같은 수의 눈은 그 중에 6개 있죠. 그래서 6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2번. 어느 장난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장난감은 1000개당 5개의 꼴로 불량품이 나온답니다. 자,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00분의 5가 되겠죠. 즉 200분의 1의 불량품이 발생될 확률입니다. 자, 이 공장에 생산된 장난감 품질검사 할 때 불량품이 있을 확률. 자, 1000이라는 숫자로 충분히 큰 시행 숫자라고 생각을 하면 불량품이 있을 확률은 이것의 통계적인 확률인 200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됐죠? 자, 2번. 흰 공 3개와 검은 공 5개 들인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다음을 구하세요. 자, 봅시다. 흰 공. 엄밀하게 말하면, 자, 엄밀하게 말합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 흰 공, W라고 할게. W1, W2, W3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자, 검은 공, 블랙 1, 블랙 2, 블랙 3, 블랙 4, 블랙 5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 상자 안에는 흰 공 1번, 2번, 3번이 있고 검은 공 1, 2, 3, 4, 5가 있는 거야. 아무리 완벽하게 동일한 공이라고 해도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거를 다 다른 공으로 본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 우리가 그냥 뭐 중학교 때 단 4였기 때문에 8개 중에 3개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확률 계산은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 수는 8개죠. 그죠? W1, 2, 3, B1, 2, 3, 4, 5까지 8분의 그 사건의 3개죠. 그죠? 됐죠? 자,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올 사건. 그럼 8분의, 자, 흰 공이 나오는 사건 3개죠.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 5개죠. 그래서 1이다. 전 사건이죠. 그죠?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 8분의 0이죠. 그래서 확률이 제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실은 이런 확률 계산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공 3개와 완벽하게 똑같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대. 근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완벽하게 똑같은 흰 공 3개를 흰 공 1번, 2번, 3번이라고 하고 그 완벽하게 똑같은 검은 공 5개를 검은 공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상자에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